그래도 뭐 반등을 또 시도하는 기업들이 왕왕 보이는데 그래도 주력은 또 IT 쪽이 좀 중심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이 관련해서 또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계속 뭐 얘기들은 나오는데 IRA 관련된 2차 전지 그리고 또 반도체법 이 이슈는 많이 대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다려봐야 되겠죠? 네, 뭐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네, 혹시 또 비행기 타기 전까지 네. 좀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공개했는데 뭐 예상했던 바대로 뭐 상당히 쇼크했고 네네. 삼성전자는 오늘 구체적인 그 사업부별 실적이 나왔는데 반도체 사업이 4조 원 이상의 적자가 지금 나온 네네. 것 같고 SK 하이닉스 사상 최대 적자. 근데 두 회사가 모두 이제 그 컨퍼런스 콜이라는 것을 시장과 소통하는 자리들을 마련했잖아요. 네네. 포인트는 뭡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컨퍼런스 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지금 1분기 숫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숫자는 잘 나왔어요. 네. 네, 시장 컨센보다는 잘 나왔고, 생각보다 그렇게 네. 막 나쁘진 않았다. 네네, 이거죠? 그렇죠. 막 시장에서는 막 뭐 정말 엄청난 적자를 엉망진창인 거를 얘기했는데. 뭐 5조 이상의 적자까지 이야기했었는데 결국 3조 4천억 정도 적자가 나왔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SK 하이닉스에서 2분기 어떤 바닥에 대한 코멘트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네. 일단 1분기 중에 SK 하이닉스 내에 있는 재고가 줄었다라고 코멘트를 했고 2분기 중에 고객사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 업체라든지 뭐 PC 업체들의 재고가 줄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뭐 삼성도 메모리 쪽에서는 비슷한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한테 지금 기대하는 부분은 지금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이. 일단 지금 이번에 코멘트한 부분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그러니까 네. 뭐 지금 AI 쪽 같은 고도화된 이런 굉장히 고가 서버 쪽 이쪽하고 자동차, 오토 쪽에 선단 공정에 집중하겠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네. 그리고 3나노 2세대, 지금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작년 하반기부터 양산을 하고 있잖아요. 요게 2세대 지금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신규 고객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딘지 이야기는 안 해줬어요. 근데 뻔하거든요. 뭐 엔비디아, AMD 아니면 퀄컴일 거고 그것도 아니면 삼성의 자체 설계 칩 이제 엑시노스 240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엑시노스 2400, 그러니까 2200까지 계속 하다가 2300부터는 끊겼잖아요. 퀄컴 스냅드래곤한테 100% 밀렸으니까. 자, 2400부터 내년 갤럭시 S24 모델에 적용이 되는데 이게 지금 4나노로 만들지 3나노로 만들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기업을 좀 먼저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네네. 그 추가 얘기는 시간을 봐서 네네. 뭐 포인트는 사실 기업이니까 네네. 오늘 보시는 기업이 뭐였죠? 넥스틴입니다. 넥스틴. 네네. 네, 일단 무슨 회사인지는 먼저. 네, 이제 반도체 어떤 공정이라는 게 회로를 계속해서 수직으로 스택을 해서 쌓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 회로가 제대로 됐는지 회로 패턴을 검사하는 장비고요. 요거는 이제 광학으로 검사를 합니다. 여기 하는 회사고요. 보통 이제 우리 수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 전공정 팹에서 나오는 수율의 한 40% 정도가 문제가 대부분 이 회로 패턴 결함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뭐 글로벌리 그걸 보면 광학으로 일일이 다 본다고요? 네네 그렇죠. 이제 광학 오. 이제 어떤 비전으로 하는 건데 네. 네. 요게 이제 글로벌 KLA라는 회사. 네. 거기가 이제 경쟁사고요. 뭐 사실 경쟁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KLA가 하는 시장에 계속해서 국산화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중국 쪽 수주가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 장비들이 이제 중국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선단 공정 쪽은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 수주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실적 흐름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투자 포인트로 어플리케이션의 다변화라는 걸 꼽으셨던데 이건 네네. 무슨 내용인가요? 일단 이제 이 회사가 기존에 이제 광학 쪽, 그러니까 그 회로 패턴 검사를 하잖아요. 요게 다크 필드라는 영역이 있고 브라이트 필드라는 영역이 있어요. 네. 그냥 뭐 여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다크 필드는 그냥 좀 선단 공정이 떨어지는 거. 무슨 이제 30나노, 40나노 이하 뭐 요런 데 쓰는 검사라고 보면 되고요. 브라이트 필드는 굉장히
뭐 10나노대 이하에 들어가는 굉장히 어려운 선단 공정을 검사하는 장비인데 브라이트필드 쪽은 지금 KLA가 계속해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도 당연히 국산화를 하려고 하겠죠. 이게 2024년 내년에 좀 성과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반도체 쪽만 주로 했는데 이제는 반도체 소재 쪽하고 그리고 요즘에 그 애플 XR 쪽에 올레도스라고 네네네. OLED 온 실리콘 요런 이제 굉장히 고가 디스플레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거의 반도체 공정이거든요. 왜냐하면 TFT를 기존에 유리가 아니라 실리콘 웨이퍼를 쓰거든요. 네. 네, 그런 쪽으로 또 검사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퍼 표면에 그 웨이퍼에 있는 정전기를 제거해주는 장비도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비 포트폴리오에 다각화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고객사도 다변화될 예정이라고요? 그렇죠. 이제 기존에는 반도체 업체들이 주로 고객이었고 주 네. 고객이었고 이 회사가 뭐 거의 이익률을 어마무시하게 내거든요. 40% 가까이 이익률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멀티플을 못 받는 이유가 대부분 중국 고객사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 이거 고객사가 언제까지 수주를 줄 거냐? 요거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 중에 이제 뭐 삼성 SDI 같은 업체하고 이제 반도체 소재 쪽으로 이제 솔루션을 납품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 애플향 쪽으로 해서 뭐 OLED 온 실리콘 이런 쪽 이제 해서 계속 이제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잘 될 경우에는 이제 네. 멀티플에 대한 리레이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실적 전망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추가 포인트로 좀 더 우리가 이제 귀담아 눈여겨봐야 된다고 해야 되나? 네. 뭐 하여튼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 수주가 언제까지 나올지 네.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실적이 네. 나오는지 요게 이제 올해 실적하고 직결이 되니까 뭐 작년 매출 같은 경우는 1,149억 했고 영업이익이 565억을 했거든요. 올해는 한 1,300억 매출에 영업이익 한 65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시총이 6,500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중국발 수주 흐름이 좋은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가능성 네, 신규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좀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넥스틴이 있고 넥스턴이 있고. 그죠? 네네. 넥스턴은 이제 유리, 그 커버 유리, 그 곡면 유리 만드는 이런 가공하는 장비 하는 회사고요. 네. 넥스틴은 네. 반도체 회로 패턴 검사. 패턴 검사. 네네. 광학으로 하는 거면은 네네. 그 저기하고 유사한가요? 그 비전계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UV 가지고 합니다. UV 가지고. 예. 그러니까 다크필드가 UV 가지고 검사하는 거고 이제 DUV라는 거는 이제 그 우리 노광하고 비슷하죠. 네. 예, DUV는 이제 브라이트필드 쪽에 쓰고 있는 파크 거고. 시스템즈하고는 영역이 좀 파크 시스템즈는 원자 현미경 원자 현미경이고. 업체고요. 네. 네. 오케이. 하여튼 뭐 산업도 워낙 다양해가지고. 네네. 자, 일단은 기업은 먼저 들어봤고 넥스틴 네네. 이익률이 최근에 보면 주가도 조금 조정은 받았지만 네네. 그 조정 받기 전에 탄탄하게. 그렇죠. 계속 뭐 작년 실적이 워낙 또 짱짱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뭐 시장에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는 분야에서 사람들은 좋게 봤던. 네네 맞습니다. 네.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포인트는 반도체 업계 전반에 대한 얘기는 앞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얘기했는데 과연 추가 감산할 것인가? 네네.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갑자기 느닷없이 4.95%, 네네. 약 5%가 이게 1, 2%도 아니고 5%나 급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네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왜 네. 갑자기? 보통 보면은 이제 경쟁하는 쪽에서 상대의 약점이 그렇죠. 나의 호재가 되는 맞습니다. 형태가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오른 맞습니다. 건가? 이게 예. 추가 감산 추가 감산을 할 것 같고요. 그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힌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감산 이제 코멘트를 했고 똑같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둘 다 DRAM 쪽은 DDR4 쪽 비중을 늘리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DDR5 쪽 비중을 빨리 전환하는 게 이제 지금 어떤 스케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이 최근에 화성 팹 있잖아요. 화성 캠퍼스 쪽에 라인 재배치를 한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일부 낸드 플래시 라인들이 있어요. 요걸 뜯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라인에서 요 장비를 뜯어내는 동안에 또 생산을 못 하니까 이게 낸드 플래시 쪽에 한 12% 감산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 효과도 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 감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른 건지 아니면은 그 미국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방미끼리 오르기 전에 네네. 중국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제재를 할 경우에 한국이 그 빈자리를 대체하지 말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네. 사실 어이가 없는 얘기죠. 저도 미국 대통령 입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자기네 자국 기업이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네. 맞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죠. 네. 그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국가한테 할 이야기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하여튼 좋아요. 정치는 빼고 우리가. 네네. 뭐 자, 정치 얘기는 아니고. 네. 그래서 네. 그게 그러면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제재가 혹시나 네네. 없거나 중국이 네네. 뭐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정치는 앞에서는 죽이네 살리네 해도 그렇죠. 뒤에서는 이렇게 손잡고 있는 형태들이 그럴 수도 많잖아요.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좀 풀리나? 뭐 어쨌든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또 통화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맥락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미국이 그렇게 마이크론에 대체할 물량 팔지 마라고 요구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뭐 따라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요구고 뭐 FTA에도 위반이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외교적인 측면, 뭐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사실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따를 경우에는 그럼 뭘 줄래? 외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무리한 요구를 하면 뭘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네. 네. 그래요. 뭐 그러면 1년 유예를 더 해주든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손익 계산을 잘 해봐야 된다. 네네. 우리가 또 하여튼 그렇게 뭔가 찾으면 빨리 또 알려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랑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